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생각의 힘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죠. 저 또한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좋은 생각만 하려면 계속 반복해서 좋은 문장들을 듣고 또 새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시크릿 같은 끌어당김을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서 뭐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주실 것 같은가요? 좋은 생각만 해. 나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해. 아마 생각의 힘을 비웃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 내면의 힘이 크고 강하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결코 그 힘 없이는 일어서지 못하거나 일어설 수 있던 사람도 생명이 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인간의 내면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 생각을 잘 조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꿈을 이루어주는 책. 이 책은 예전 영상에서 읽어드린 천년의 지혜 시리즈로 출간된 책입니다. 현대 성공학의 기초가 된 고전으로 아주 귀한 책이죠. 제목처럼 꿈을 이뤄주는 책으로 3가지만 잘 따른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열망, 성취의 첫 번째 법칙. 만약 무엇이든 이뤄주는 소원 반지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진심으로 한결같은 목적을 갖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부분은 무언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루하루의 투쟁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만약 알았다 해도 이제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목적 없는 투쟁 속에서 에너지와 생각과 마음의 힘을 낭비하고 생각도 방향도 없이 자신을 소진시키며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 진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메시지의 전달자입니다.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몫입니다. 알라딘이 지니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니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영역, 즉 모든 실질적인 힘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원하는 것을 즉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시각화하고 현실로 가져오기만 하면 당신 것이 됩니다. 마음의 진위는 상황을 지배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행복, 번영.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강렬한 열망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실이라고 믿기 힘듭니까? 잠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에 감염됐습니다. 이 불만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감염되지 않았다면 이 책을 여기까지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걱정과 고된 일에 지쳤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지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몫처럼 느껴지는 질병과 아픔에도 지쳤습니다. 당신 안에는 항상 더 큰 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여유도 휴식도 게으름을 부릴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한니발이 알프스를 횡단하게 하고 에디슨을 기차소년에서 세기의 발명 마법사로 헨리 포드를 40의 가난한 정비공에서 60세의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 바로 그 무언가입니다. 내 안에 이 무언가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의심이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무언가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며 우주적 마음의 일부인 당신 내면 속의 진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아서 브리스반은 열망이라는 마부가 인생을 이끄는 사람은 행운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부는 세상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운전사입니다. 그가 운전기사라면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까지 일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뇌에서 작용하는 작은 악마로 성취를 생각하면 피가 끓고 실패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창백해집니다. 우리 모두 적어도 젊었을 때는 이 악마를 운전사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두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열정이란 게 매우 나쁘고 희망이 없으며 계속 달려나가며 운전할 가치가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열망이라는 운전사와 함께 인생의 수레바퀴에 올라타던 10대를 되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월이 흐르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없던 시절을요. 하지만 계속해 나가는 힘은 열망의 의무이며 열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서두르지도 않는다면 아무 결과도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가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년 후 우리 대부분이 아무런 이름 없는 존재가 돼 있을 때 큰 인물이 될 사람들은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 열망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멈추지 않을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망과 환멸을 경험했습니까? 당신의 야망이 무뎌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장애물에는 돌아가거나 넘어서거나 뚫고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 중 10%만이 의식에 존재하고 나머지 90%는 잠재의식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잠재의식에 더 많이 의존하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이 구원하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나 너무 멀리 가버린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불리한 상태는 단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어둠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것은 즉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나 빈곤은 단순히 필요한 공급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급의 길을 찾으면 가난은 사라집니다. 질병도 마찬가지로 건강의 부재일 뿐입니다. 만약 완벽한 건강 상태라면 병이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극복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습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그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명가 필로 판즈워스는 실용 심리학에서 누구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이 생각을 수천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찰스 미어스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열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저 역시 평생 동안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내 재산과 지위, 명예는 아직도 부유한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열망을 하나의 강력하고 지배적인 열망으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책임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갖기 바라며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망들은 너무 많고 다양해서 서로 이해가 충돌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루려는 강렬한 열망의 힘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어떻게 그토록 자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병력을 실제 전투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포병은 종종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적의 포병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포격을 분산시키지 않고 공격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게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을 하나의 확실한 대상에 집중한다면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태양 광선을 하나의 작은 지점에 집중시키면 그 빛이 얼마나 빨리 열을 만들기 시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집중하는 법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때마다 집중하지 않나요? 야구 경기에 몰입하거나 흥미진진한 연극이나 영화에 너무 몰입해서 주변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도 듣지 못하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집중력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이 꿀에 집중하듯 자연스레 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것이 실제하는 사실이라고 믿으십시오. 이 책 전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제안에 매우 잘 반응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받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우주적 마음의 일부인 잠재의식이 그 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집에 살고 많은 돈을 쓰고 요트와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확실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그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행운이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 외에
뚜렷한 열망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틀에 박힌 삶은 무덤과 깊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 삶은 동물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빵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다음날 더 많은 빵을 살 힘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합니다. 매일 먹고 사는 것만 겨우 해결하며 걱정과 싸움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죽음으로 지금의 이 슬픔이 끝나길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목표를 갖고 그 열망을 붙잡는다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이루려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에 맞는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말입니다.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당신이 절름발이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허약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몸은 11개월마다 완전히 자신을 재건합니다. 지금부터 완벽한 라인을 따라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를 원하나요? 성공에 관한 장에서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 선택한 사업이나 직업에서 빠르게 앞서 나갈 방법을 여기에 모두 펼쳐놓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행복인가요? 여기에 제시된 규칙을 지키면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차분한 확신과 지속적인 평화로 대체될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망은 잠재의식에 각인돼야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인간의 열망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백일몽과 같습니다. 당신의 열망은 시각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집중되어야 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욕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수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잠재의식에 안전하게 맡겨도 됩니다. 잠재의식은 몸을 만들고 고치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잠재의식에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은 잠재의식에 맡겨도 됩니다. 우주적 마음이 길을 보여줄 것을 믿으세요. 모든 걸 그토록 풍부하게 제공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내일이나 내년 또는 다음 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늘 위나 별이나 다음 세상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의미합니다. 행복의 가능성은 항상 여기에 있으며 언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인생의 열린 문 앞에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값비싼 진주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확신이 있으면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과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신과 선은 동의어입니다. 신, 즉 선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망을 찾아 그것을 생각에 각인시키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회의 문이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받아들일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수용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풍부하게 계속 받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기회의 법칙은 그 지속성과 이용 가능성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무한한 마음은 모든 불협화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연기하세요. 건강하게 행동하고 번영하게 행동하며 행복하게 행동하세요. 모든 좋은 것과 완벽한 선물이 당신의 것임을 잠재의식에 확신시키세요. 건강, 번영, 행복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러면 어느 멋진 아침에 깨어나 당신이 건강하고 번영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며 이 땅에서 겪은 오랜 고난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것은 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고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려면 내 안에 있는 힘을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생각과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이 내면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모든 결과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면 모든 힘과 소유가 당신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그것이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느끼며 믿으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대로 풍요로움이 일상생활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을 마음의 동반자로 삼고 빈곤과 한계의 생각이 마음에 머물게 한다면 걱정과 두려움, 한계와 빈곤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과 물질과의 관계는 반드시 형태가 생기기 전에 어떤 모델이 먼저 창조돼야 합니다. 테리 월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개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이 개념의 힘은 신체와 정신, 태도와 도덕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격까지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의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감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잠재의식에 먹이를 공급합니다. 이 5가지 감각은 영혼의 마음을 채우는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내면을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마음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생각은 이 에너지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아들이는 형태에 따라 결정짓는 틀입니다.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실합니다. 헤매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당신이 꺼내고 사용해 주기를 기꺼이 기다리며 인내해온 내면의 힘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3단계가 필요할 뿐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둘째,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셋째, 하나의 목적과 그것에 관한 생각을 집중할 것. 이런 단계를 수행하려면 내 안에 있는 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힘은 무엇일까요?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물건, 장소, 사물일까요? 경계, 형태 또는 물질적 모양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힘을 사용하려는 순수한 야망과 열망을 의식으로 마음에 일으키기 시작하면 지혜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정신적 훈련을 견딜 의지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막거나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배운 내용을 바로 활용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성장은 연습에서부터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과거에도 지금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내면의 의식을, 잠재의식과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수처럼 단순히 힘만 쓰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전을 품으면 미래의 조건과 상황을 한 달 또는 1년 앞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면 나의 가치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관차, 증기선, 자동차, 비행기, 이 모든 것은 실체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존재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큰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성공을 얻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을 그렸습니다. 태초부터 어떤 것도 먼저 마음속에서 시각화되지 않고는 물질적인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각가와 석공의 차이는 그들의 작업 뒤에 있는 정신적 이미지에 있을 뿐입니다. 로댕은 자신의 대리석 덩어리를 조각하기 위해 석공들을 고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다듬어진 돌 조각을 직접 다듬어 세기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예술입니다. 차이는 망치와 끌을 다루는 손 뒤에 상상력에 있었습니다. 로댕이 그의 걸작을 완성한 후 평범한 일꾼들이 조각을 수천 개씩 복제했습니다. 로댕의 작품은 막대한 돈을 벌게 했지만 복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일당을 벌었습니다. 창조적인 발상을 구상하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은 큰 수익을 가져오지만 단순한 육체 노동은 일당만을 얻을 뿐입니다. 작가이자 교육자인 글렌 클락은 영혼의 진실한 소망에서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자질 중에 신과 가장 닮은 부면이며 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해주는 고리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창조적 힘의 원천이자 중심은 바로 상상력인 것입니다. 상상력은 사람을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게 하고 지배력을 부여해준 독창성입니다. 이 상상력이 바로 이미지를 만드는 힘입니다. 상상력을 단순히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공상이지 상상력이 아닙니다. 공상은 실제하는 것을 허구와 가짜로 바꿉니다. 반면 상상력은 사물의 외관을 통해 그것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매우 실제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각화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내면 세계에서 진실한 모든 것을 외부 물질 세계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려냅니다. 비전은 그것을 이상적인 형태로 바꿉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을 넘어서 가능한 것을 구상하게 합니다. 상상력은 당신에게 그림을 제공합니다. 비전은 그 그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충동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미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만들고 모든 세부 사항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마음속 진이가 그것을 가장 빠른 방식으로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법칙은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시각화를 통해 실현할 수 없는 정당한 욕망은 없습니다. 가령 당신이 회사의 총괄 관리자 자리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자신이 총괄 관리자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 문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 업무를 당신이 처리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 넣으세요. 그것을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걸 확신하면서 꿈과 연결돼 있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그 행동을 하세요. 마음속 진이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시각화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는 대신 원하는 대로의 모습을 보세요. 눈을 감고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세요. 그 이미지들이 실제 생활에서처럼 보이고 행동하게 만드세요. 목적이 있는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세요.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집중하세요. 그리고 바람과 일치된 행동을 하세요. 당신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 복잡성과 다양성이 펼쳐진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많은 요소는 열심히 일한 누군가의 행동을 억누르고 무너뜨리기 일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내 힘만으로, 내 행동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주 작은 부분밖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성공, 내가 감히 꿈꾸지 못할 정도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잠재의식이 우주의 지성과 연결돼 그것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의 끝에 다다르기 원하는 꿈을 계속 내면에 그리세요. 작은 행동으로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던 모든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자동차를 원하나요? 집을 원하나요? 공장을 원하나요? 이 모든 것들은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것들을 먼저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쌓아 올리면 마음속 진이가 물질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일치된 행동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상상한 원대한 포부가 모두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미국의 심리학자 챔벌레인은 응용심리학의 특별한 지혜에서 정신적 이미지로 시작된 대륙횡단 철도 건설이라는 엄청난 결과는 시각화를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성취하는 것과 완벽한 정신적 이미지는 적절한 자리에서 맞아떨어지는 수백만 개의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고층 빌딩이 개별 벽돌들로 이어져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각 벽돌을 쌓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지만 다음 벽돌을 쌓기 전에 반드시 완료돼야 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잔의 술을 마시면 만성적인 술고래가 되는 것처럼 수많은 개별적인 행동과 작업 시간을 통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서 권위자와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자신이 선택한 학습을 계속해온 젊은이라면 그 학습 결과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매시간 성실하게 일에 몰두한다면 최종 결과는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속한 세대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돼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진리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좌절과 낙심의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능력에 한계를 두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제한의 법칙은 이 지구와 우주 전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법칙은 공급의 법칙뿐입니다.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우주의 공급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주적 마음의 아이디어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풍부하게 사용하세요. 제시벨 리트나우스의 시 나의 임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에게 제한하는 한계를 매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1페니에 거래했어요. 그리고 삶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죠. 삶은 공정한 고용주입니다. 삶은 당신이 요구한 것을 줍니다. 하지만 일단 임금을 정하면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하찮은 대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것이 실망스러움을 배운 후에야 삶에게 어떤 임금을 요구했든 지급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이 목표를 설정하세요. 달을 놓치더라도 별에 닿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과 광대한 천체가 어떤 우주적 마음에 의해 무형의 혼돈에서 형태를 갖추게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우주적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완벽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식 없이도 나무, 식물, 동물 같은 생명체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내면과 잠재의식은 이 창조의 무한한 힘을 가진 우주적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자신을 헐값에 팔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 정한 가치를 삶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높이 목표를 설정하세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상상하고 보고 믿으세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과 수단은 따라올 것입니다. 공급은 항상 요구의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우연의 손에서 벗어나게 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생에서 겪게 될 경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만 시각화하도록 하세요. 법칙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시각화하면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생각을 통제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당신이 만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계의 3분의 2가 가동되지 않는 공장과 같습니다. 일꾼들은 기운 없고 무기력하게 움직이며 공장장이 지켜보고 지시할 때 할 수 있는 일의 10분의 1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공장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을 꾸거나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무기력한 일꾼들과 가동되지 않는 기계를 지적해주고 각 기계를 최대한으로 심지어 초과 근무까지 할 수 있도록 가동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능력의 10분의 1만 발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의 10분의 1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덧없이 바라는 시간이나 걱정하는 시간은 잠재의식에게 지시하여 원하는 좋은 것을 가져오는데 사용하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은 팔랑스라는 전투 대형을 완성했습니다. 이 대형은 병사들이 밀집해 창과 방패로 삼각형 모양의 대열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 지점에 모든 공격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대형은 그 당시에는 무적이었고 어떤 적도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적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단계별로 실행되는 것을 시각화하면 어떤 일꾼 그룹이든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확고한 아이디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이미지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 그것을 옛날 필립 왕의 팔랑스처럼 무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오류는 인류가 마음의 힘을 제한하려는 경향이나 필요할 때 도움을 줄 마음의 의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모든 힘의 원천과 하나이며 조각이란 사실을 우리 대부분이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체로키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언 가족과 다를 게 없이 사용합니다. 그들의 땅에서 석유가 발견됐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전 세상에서 본 어떤 규모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집을 짓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집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러워했으며 이내 그 지역의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집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낡고 오래된 흙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우주의 실체와 하나이며 원하는 것을 이룰 내면의 잠재적 힘이 있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실에 따라 살지 않으며 현실의 지배권을 가진 주인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대한 옛 예언자들은 앞을 내다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적인 것과 물질주의 철학에 헛되이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실제하는 진보가 이루어질 유일한 길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진보는 인간의 추측과 이론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무한한 마음의 실질적인 실천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신성한 지성의 광대한 영역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음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길거리에서 준 부적.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해결할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할 삶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부는 마음, 즉 생각이 유일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당신의 상황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취의 첫 번째 법칙이 열망인 것처럼 성공의 공식은 믿음입니다. 자신이 이미 그것을 가졌다고 믿는 가운데 현실로 보고 정당하게 바라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겉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랜 절망의 싸움 끝에
가장 소중한 꿈을 갑자기 이루는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그 힘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즉, 신념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었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패배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성공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배우 해럴드 로이드가 출연했던 영화를 기억하나요? 그 영화에는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시골 소년이 등장합니다. 마을의 모든 소년이 바보 같은 그 소년을 놀려댔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할머니가 남북 전쟁 동안 할아버지가 갖고 다녔던 부적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부적이 주인을 무적으로 만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부적을 지니는 동안 아무도 그 주인을 해칠 수 없다고요. 소년은 할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의 불량배가 소년을 괴롭히려고 할 때 놀랍게도 그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사실 그 부적은 너에게 주던 날 길가에서 주운 낡은 고철 조각이란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흔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진리는 너무나 확고해서 많은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어느 평범한 예술가가 워털루 전장을 방문했다가 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신기한 금속 덩어리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곧 그는 자신감이 급격히 커졌고 자신이 선택한 일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훌륭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 제국을 상상하고 실제로 반란을 이끌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부적을 잃어버렸고 모든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일 뿐입니다. 내면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식은 신이 준 선물로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당신을 낙관주의자로 만들 것이며 번영으로 가는 열린 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문을 열어두세요. 올바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세요.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만 기대하십시오. 승리 뒤에 패배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마다 불운을 피하고자 행운을 염원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리는 또 다른 승리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 마음은 건강과 생명, 무한한 기회와 보상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한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은 당신을 위해 모든 좋은 일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산도 옮길 것입니다. 모든 생각, 열망, 목표, 재능을 선한 의식과 무한한 공급의 법칙에 맞추세요. 당신이 충분한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공급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무한한 생각과 공급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공급이 반드시 한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적 마음이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는 수단을 당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선물이 도달할 수 있는 수백만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우주적 마음에 당신의 필요, 간절한 열망, 그 자원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우주적 마음이 당신을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열망의 씨앗을 심고 잘 익은 열매의 명확한 시각화로 그것을 키우세요. 진실한 믿음으로 물을 주세요. 하지만 그 수단은 우주적 마음에 맡기세요. 마음을 열고 생각의 통로를 정리하고 수용할 준비가 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지세요. 당신에게는 모든 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